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 예비 간호사분들 또는 신규 간호사분들 아니면은 일반 내과계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과 환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사실상 우리 몸은 한 곳이 아프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영상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케이스는 바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환자의 피신 인설트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어렵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아무래도 저는 이론적인 부분도 물론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실무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환자가 입원 온 상황부터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환자가 입원 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는 간호정보조사지라는 걸 해요. 입원 오면은 입원한 환자들을 이제 조사를 해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갖고 있는 질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보를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 환자가 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 병원은 처음이시네요.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갑자기 2주 전부터 갑자기 소변을 봐도 시원한 것도 없고 뭔가 소변 보는데도 찔끔찔끔 오래 보고, 그리고 오른쪽 옆구리가 그렇게 아팠어요. 이게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 집 앞에 있는 한국병원에 간 거예요. 한국병원에서 그래서 무슨 방광초음파인가 그 검사를 진행을 했더니 거기서 이쪽에 좁아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웬만하면 저는 큰 병원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싶다 싶어가지고 이 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 환자의 정보를 토대로 간호정보조사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환자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요. 고혈압 있으신가요? 당뇨 있으신가요? 결핵 질환 있으신가요? 이런 거 등등등등 물어봐요. 그랬더니 저 고혈압 있어요. 약 갖고 왔는데 보여드릴까요? 아니면은 약 먹고 있는 거 있어요. 잠시만 제가 한번 알아올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조사를 해요. 그런 거 있고, 그럼 저는 이제 환자가 고혈압이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그러면서 약을 챙겨 먹고 있는 것도 정보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저는 지금 신장내과의 간호사라고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는 드물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런 복잡한 케이스보다는 오늘 첫 코너를 설명하는 자리고 하니까 병원에서 정말 흔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봐주세요. 간호정보조사지에 제가 이 환자를 진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리를 했다면 이렇게 정리를 했을 거예요. 상환, 하이퍼텐전 이외에 특이 질환 없던 분으로 2주 전부터 잔뇨감, 배뇨 어려움, 라이트 플랭크 폐병원 방문 후에 방광초음파 진행한 분으로 치료를 위해 큰 병원 원하여 번원 내원함, 이런 식으로 적었을 것 같아요. 환자가 방광초음파 결과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결과의 사진이나 영상 파일 이런 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 각 병원마다 타원 결과지를 올리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결과지를 올리는 곳에 가가지고 그 영상을 다 업로드를 한 거예요. 또는 본원에서 추가적인 검사도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환자가 받은 진단은 하이드로네프로시스, 수신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신장의 기본 구조 다 아실 건데, 제가 신장의 기본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은 짧게 넘어는 가지만 간략히는 다시 한번 리뷰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단 신장의 구조를 알아야 수신증이 어떤 질환인지를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신장은 우리 몸에 이 등어리 있잖아요. 배에 있는 거 아니고 이게 등어리 쪽에 있는 거는 다 아시죠? 신장에서 요소를 걸러가지고 소변으로 나오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장이 있어요. 그 신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쪽으로 혈관이 막 많아요. 엄청 많아요. 신장도 콩팥 동맥이 있고 정말 많은 혈관이 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사구체에서 여과를 하고 보문 주머니에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세뇨관을 통해 집합관에 모였다가 그 다음에 신우를 통해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신장의 구조는 정말 다들 배우셨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이 수신증은 그럼 어디가 이상이 생기는 건지 그걸 아셔야 돼요. 수신증은 우리가 이렇게 신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요관을 통해서 요도를 통해서 우리 소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내려오는 길이 막힌 거예요. 소변이 나와야 되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막힌 부분 상부가 당연히 압력이 생길 거고, 그러면 신우와 신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늘어난다고 치면 신장을 재기능하지 못하고, 환자는 당연히 소변을 봐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물론 한쪽 신장이 있다지만 왠지 배뇨가 어렵고 오른쪽 옆구리가 유난히 더 아프고, 그리고 뭔가 잔뇨가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보상 기전이 있어서 한쪽 신장이 불균형해도 한쪽 신장이 받쳐주긴 해요. 그래도 이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그래도 환자분들은 불편감을 겪고, 이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하게 되면 한쪽 신장이 만성 신부전에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심각할 경우에 투석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까지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신증 왜 막혀요? 요도 쪽이 좁아졌다는 거잖아요. 이쪽이 암이 있어서 좁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요도가 협착돼서 어떠한 신체의 그런 기형으로 해서 요도가 협착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돌멩이가 생겨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환자들의 병원에 오면은 PCN 인설트를 하는데, 이 PCN 인설트 하는 거는 여러분들 제가 계속 PCN 하는데 이 PCN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 가면 정말 많이 보는 백이기 때문에, 시술이고 백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PCN 같은 경우는 그 급성 신부전 환자들한테도 쓰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케이스를 볼 수 있을 거예요. PCN은 Percutaneous Nephrostomy 약자예요. PCN.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피부가 있어요. 신장이 이렇게 등허리 쪽에 놓여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등허리 쪽에 있는 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피적 피부를 뚫어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고 있던 소변을 나오게끔 해줘가지고 일단 쉬게 해주는 거거든요. 신장이 일단 기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하는 거다 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상을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참고 영상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판독 결과로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저도 유튜브에다가 영상 검색해서 항상 보곤 해요. 이 영상도 제가 신규 시절에 공부했던 영상이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PCN 인설트 같은 경우는 영상학과실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음파를 보고 하고 있는 거고, 마취 주사 놓은 걸 거예요. 보통 다 국소 마취랑 전신 마취를 하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카테터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고요. 보통 보니까 저거를 가이드 와이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시술실을 갈 일은 없는데, 병동에 그 시술 기록지라고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항상 가이드 와이어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점점 두꺼운 패스를 넣네요. 지금 보이시는 것은 겉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병동에 올라올 때는 이 모양이거든요. 이게 안에는 가이드 와이어가 있지만 그 위에 거는 되게 부들부들한 실리콘이에요. 저희 보시면 가이드 와이어를 빼니까 끝에가 돼지꼬리 모양 피그테일이 됐죠? 지금은 가이드 와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뚫어진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되게 블러디하잖아요. 색깔이 약간 피 색깔 나오죠? 보통 PCN을 넣고 나서 99% 정도는 저렇게 초반에는 블러디하게 나와요.
이게 돼지꼬리 모양으로 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배까지 잘 빠지지 말라고 이 안에는 돼지꼬리 모양으로 있어요. 그거를 바로 피그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보통 장루 테이프로 많이 쓰이는 종류인데 지금 그거를 붙였어요.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온 거라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캐스 넣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신우신배 쪽에 위치한 곳이잖아요. 그쪽이 지금 늘어나 있고 지금 재기능하기 힘드니까 이제 좀 쉬게 해주는 거죠. 이거는 피그테일이 지금 안에서 말리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 넣은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실리콘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아까 철사 감듯이 아까 감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당겨주는 거예요. 가이드 와이어를 빼면은.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보는 상태는 바로 이 상태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왔어요, 환자가. 올라와서는 어떻게 간호를 해야 할지 제가 간호 기록 넣는 방법까지 해서 알려드릴게요. 환자가 올라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바이탈 사인 체크하는 거예요. 바이탈 사인 체크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왔을 때 그 사이트를 확인해요. 그쪽을 해가지고 오징어 없는지 스웰링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물어봐요. 통증을 사정하죠. 어디 뭐 불편하시는 없으신가요? 지금은 좀 어떠세요? 그러면은 환자가 그때 이 입원 환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여기 시술한 부분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진통제를 맞든지 하고 싶어요. 여기 너무 욱신욱신거리고 해가지고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환자를 보고 다시 가서 스테이션 왔어요. 이제 주치 노티합니다. 1호실 땡땡땡 환자분 지금 PC 인서트 하고 올라왔고 올라오자마자 시술 사이트로 해서 극심한 페인 호소합니다. 지금 진통제 오는 상황으로 처방 주세요. 이렇게 노티를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환자 지금 양상은 굉장히 블러디한 상태로 혹시나 색깔이 옅어지지 않고 짙어지면은 다시 제노티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처방이 났어요. 트리돌 50ml 원앰플 IV로 주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환자한테 인젝을 하고 일단은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기록도 넣는 거 중요하지만 일단은 처방 난 거를 환자가 급성 통증은 바로 즉각적으로 중지해줘야 되는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상위 레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통증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간호 기록을 넣습니다. Return to ward. 이거는 병동으로 돌아왔다. 시술 사이트 확인함. 우지 스웰링 없음. 그리고 이 사람 바이탈 사인 체크 이렇게 하고 그 큰 따옴표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시술한 곳이 너무 아파요. 진통제 좀 주세요. NRS 통증평가 시행함. NRS 5점이라고 함. 그래서 노티파이 투 나 의사 트리돌 50ml 원앰플 IV로 주세요. 환자가 검체를 갖고 올라와요. 초반에 그럼 검체 몇 cc 갖고 왔고 지금 양상 어떤 블러디한 양상으로 옅어지지 않고 짙어지면 노티하기로 함.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되고 아니면 지금 블러디한 양상 투약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술 후 낙상평가 시행함. 낙상 위험도 어느 정도임. 시술 후 간호 과정 감염 위험성을 새로 잡고 그 다음에 그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또 그에 따른 중재, 손 씻기를 잘하고 환자한테 그리고 감염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팅을 넣어요. 제가 뭐 간호 기록을 사실 이거는 엄청 많이 제가 축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디 병원이나 인증평가를 하는 병원이라면은 보통 통증, 낙상, 간호 과정은 시술 후에 보통 잡아요. 왜냐면 인증평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호 기록을 넣어요. 넣고 나서 그 PCM 백이 제가 블러디하다고 노티했잖아요. 이거 사실 노티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환자들이 PC 인서트를 하면은 99%가 블러디예요. 블러디한데 진통제 노티하는 김에 역시나 블러디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죠. 근데 블러디한데 점점 옅어지지 않고 점점 짙어진다면 그거는 노티하에 CBC 피검사 있잖아요. 우리 적혈구랑 백혈구랑 뭐 혈소판을 보는 피검사 그런 거를 시행을 해가지고 혹시나 출혈이 너무 많아가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양상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을 해야 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 환자는 어느 정도 처치가 끝나고 통증도 완화가 돼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루틴 일들이 있죠. 바이탈 사인, 아이오, 인풋, 아웃풋을 체크하는 아이오 체크, 뭐 이것저것 추가 검사들이 진행되는 게 있으면 더 진행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났고 저희 병원의 이제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병원은 안병동이에요. 그러니까 요강암
환자분들이나 암이 메타돼가지고 그쪽으로 해서 요관이 이렇게 좁아져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있고 특히 급성 신부전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PCN 인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CN 인서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PCN 인서트를 했으니까 원래 나와야 될 소변이니까 소변이에요, 소변. 그렇기 때문에 잠그고 열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계속 오픈한 상태로 해서 차면을 비워드리고 차면 비워드리고 그냥 이렇게만 해요. 특히나 신장내과에서 근무를 하신다면 더 많이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첫 영상이라 굉장히 심플한 환자고 PCN 인서트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신장이 쉬었고 어느 정도 이제 급성기적 치료가 완료됐다면은 그 다음에는 WJ 인서트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이 PCN이라고 하는 경피죠. 피부를 뚫어서 한 이 백을 다 빼고요. 이 요관 쪽을 넓혀주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카테터를 그 요관에 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변이 통하는 길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좁아진 곳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소변이 잘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여서 사실 인계할 것도 별로 없는 환자예요, 이 케이스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케이스 환자를 토대로 제가 이 환자를 어떻게 인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 보여드릴게요. 인계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다음 영상 바로 간호사 인계 이 케이스를 그대로 해서 제가 어떻게 인계를 줘야 될지, 인계 주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의학용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그걸 인계 주는 스킬, 그런 것도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릴게요. 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럼 안녕!